2025년부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2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컨설팅 전문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몇십 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겠다고 했지만 2024년도 말에 국회에서 다른 세법과 다르게 통과되지 않은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이밍에 2025년부터 2배 이상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니 믿어지시나요? 국세청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해서 대부분의 상속 증여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이 자비로 약간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들이면 꽤 많은 세수를 확보하는 이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를 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가 많이 보이죠. 2019년 2월 이후로 시행하게 된 감정평가 사업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국세청이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문제점이 항상 존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강제로 감정평가해서 재산금액을 끌어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따라 세금이 2배, 3배 이상 늘어나기도 하고요.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러한 감정평가를 통한 세수 확보가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예년보다 예산을 증가시켜서 감정평가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장이 확대하겠다고 발표만 해서 단순히 세금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뒷받침할 개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국세청 직원인 세무 공무원들은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제 업무를 처리하곤 합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기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을 해서 일관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부 규정 중에 하나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무처리 규정의 제72조를 함께 같이 보시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세무공무원들은 이 규정에 따라서 신고 이후에도 사후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아무 재산에 대해서 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감정평가 예산을 현명하게 쓰기 위해 당연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거용 부동산인 주택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까지는 비주거용 부동산인 상가 건물이나 나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추가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겠다고 하니 세금을 얼마나 더 뜯어갈까요? 기존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니 감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는데 이러한 부동산도 함께 포함한다고 하니 납세자의 부담이 꽤나 크게 다가옵니다. 보도자료로만 봤을 때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에 있는 단독주택도 공시가격과 감정가액의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고요. 기존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 단계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리스크가 존재하니 자진해서 감정평가를 진행했던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확대를 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5년부터는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5억 원만 넘어가더라도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내 피부에 와닿는 세금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사례를 통해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A씨는 자녀 2명에게 서울 소재 단독주택을 50%씩 증여하고자 합니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없어서 합산될 증여재산은 없습니다. 이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은 8억 원이고요. 감정가액은 18억에서 22억 사이지만 평균값인 20억 원으로 가정해서 판단해보겠습니다. 애초에 자녀 2명에게 공시가격으로 주택을 증여하게 된다면 각 자녀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5,800만 원씩인데 2명의 세금이 1억 2천만 원가량 되니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추후 시세 차익이 오를 것을 대비하면 그래도 납부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만약에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된다면 세금이 얼마나 증가할까요?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10억 원으로 상승하게 되고요. 그에 따른 세금도 2억 1,800만 원씩이 나옵니다. 세금이 자그마치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단순히 감정평가라는 수단 하나만 추가를 해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감정평가 사업이 너무나도 달콤한 거죠. 기존 방향과의 차이점을 표로 함께 정리해보면 국세청이 감정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동일하게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또는 6개월로 규정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에 한정되던 감정평가 사업을 주거용까지 확대하게 되었고요. 평가 대상이 되는 시가와 공시가격의 차이는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정평가 예산도 한 2배 정도는 확대하게 되었죠.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1조 5천억 원의 세수 중대 효과가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합니다. 불경기라고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는 하지만 두 얼굴을 가진 것과 같이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상속세와 증여세 확대로 인해 납세자들이 부담할 세금만 늘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제액은 수십 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죠. 2024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속세와 증여세 개정안이 빠르게 개정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적힌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더 좋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 절세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